오늘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첫 번째 순서는 권력에 서열이 있다.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폭군 되기로 작정했나? 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허민의 뉴스쇼 모시겠습니다. 네, 여당도 대법원장 사퇴 압박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정대, 당, 정부, 대통령실, 심지어는 이제 이 소위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고 한 차원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11일이었는데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가장 남는 것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 가장 머릿속에 뭐가 남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었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높은 거는 국민주권.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상적인 언어니까 사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출 권력. 네, 뽑혀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혀진 권력. 대통령과 국회죠. 예, 대통령과 의회 선출 권력. 그리고 그 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에서 사법부에서 대통령 의회가 권력이 하이어라키의 정상 위에 있고 그 밑에 사법부 법원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원은 국회가 설계한 소위 국가의 시스템 설계 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물론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또 나오긴 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국회가 만들려고 하는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다 말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항하지 말아라. 군소리 몰고 따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예.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발 기상천외한 권력 서열론으로 신세계를 경험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벌써 194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280년 전 쯤에 쓰여진 몽테스큐의 영국의 법학자, 정치학자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거이 원래 몽테스큐 프랑스죠, 프랑스인데 불어로 원래 쓰여졌고요. 네, 그거 보면 이게 이제 영국의 헌정 체제를 분석을 했던 글입니다. 영국의 국왕, 그다음에 이제 의회, 그다음에 이제 법원 이 3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책인데 민주주의의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거기서 책 11권 6장, 텍스트 11, 챕터 6로 되어 있는데 11권 6장에 입법권과 집행권은 정부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국왕인데 입법권과 집행권이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기관에 결합할 때 there is no liberty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또한 자유는 없다. 이 얘기는 결국 이 3권에서 즉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하는 이 3권 중에 어느 두 개의 권력이 결합을 해버리면 국민의 자유는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이 결합해도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해도 행정권과 사법권이 결합해도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견제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로 나아가게 되면 국민의 자유는 상실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3권이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에 관한 이제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 혹은 동일한 집단이 입법, 집행, 정부입니다. 입법, 정부, 재판의 세 권력을 동시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은 끝장나고 말 것이다. Everything is ended 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영어판 원문에는 Everything is ended. 모든 것이 끝장날 거야. 입법과 행정과 사법부가 joined 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영어 원문에는 joined 되면 하나로 연결돼 버리면 한 사람으로 연결이 되면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끝장난다. Everything is ended.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는 말살된다. 헌정 질서는 붕괴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법의 정신이 그 뒤로 몇십 년 후쯤 되죠.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익명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에다가 익명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헌정 체제 향후 이제 미국이 건국될 경우에 헌정 체제에 대한 구상을 내보인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라고 했는데 연방주의자 논고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 이 바로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에 나온 이 상권 분립의 정신, 상권이 두 개 권력이 뭉치거나 아니면 세 개 권력이 하나로 결합돼서 한 사람에게 또는 동일한 집단에게 권력이 다 넘어가 버리면 국민의 자유는 끝장난다라고 한 이 상권 분립, 그래서 상권이 분립돼야 되고 독립돼야 되고 그다음에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이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인용을 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재헌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재헌헌법을 따라서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헌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독립 신생 국가들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많은 신생 독립 국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국채와 정체로 삼는 국가들은 전부 다 이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에서 인용된, 그래서 구체화된 미국의 재헌 헌법을 따라서 헌법을 만듭니다. 뭐 이거는 뭐 문화라는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 또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소위 삼권이 분립돼야 되고 삼권이 결합되면 안 되고 삼권이 이 격차가 있어가지고 나는 상위 권력이야, 너는 하위 권력이지, 나는 지배 권력이야, 넌 종속 권력이야, 넌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조인드 되고 이렇게 해서 결합된 권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권이 서로 체크 앤 밸런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헌정 체제에 골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은 이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적 표준과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왜 그럼 권력 서열론을 꺼냈을까? 저는 뭐 한마디로 나는 대한민국 사법의 피해자다. 이 사법부의 재판,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넓게 보면 형사 사법 체계, 검찰의 수사, 이어진 재판, 희생자야. 5개 재판, 8개 사건, 12개 혐의로, 13개 혐의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미치겠어 진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폭정으로 사법부를 겁박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조의대 탄핵한다, 뭐 사퇴시킨다, 뭐 어쩌고 청문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해서 재판을 피하고 결국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또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어. 대통령 언제 또 사법부가 내 말 안 듣고 재판 열자 이럴지 모르겠어. 그럼 난 어떻게 되지? 이 걱정에서 나온 거죠. 사법 리스크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사법 리스크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를 완전히 그냥 길들이게 해야죠. 그리고 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빨리 끝내고 이걸 국민적 열기로 승화시켜서 나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없애고 이참에 말 잘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갈아치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권력 서열론을 난 들고 나왔다. 정말 걱정이다, 대한민국. 이게 대통령이 소위 그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이름이 위헌적이다 얘기하니까 이제 특별을 이제 전담이라고 바꿔서 내란 전담재판부, 그게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법원 내 조직을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국회가 법을 지정해서 외부의 힘으로 법원의 조직을 강제하고 법원의 특별한 재판을 강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헌법에 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데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제 27조 1장, 101조, 102조, 103조, 107조, 108조 이 모든 조항들이 법원의 독립성과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이 독립성을 헌법이 이미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뭘 또 설계해? 그 틀 내에서 국회가 있는 거예요. 국회가 헌법도 무시하고 하위법으로 헌법을 규율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헌법은 인사,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을 다 법원 스스로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헌법이 설계한 법원의 독립성이 원칙이에요.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거 대통령이 비록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과거에 선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반민특위, 반민족행위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일제 치하 때 이제 뭐 조선 백성을 괴롭혔던 한국 출신의 이제 일본에 도왔던 반민족행위자 처벌법, 반민특위, 특별재판소. 그때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말이죠. 재헌헌법에
부칙 3조. 이것이 재헌헌법 전체 100 몇 개 조항 중에서 101조인데 99조부터 이제 부칙으로 치기 때문에 99조, 100조, 101조에서 부칙 3조라고 하는데 여기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1960년도에 이제 4.19 터지면서 윤보선 정권 들어서서 그때 이제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의 이제 3.15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부정축제자, 이승만 정권 말기에 부정축제자들을 엄단하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는데 이것도 1960년에, 60년 아마 11월 달입니다. 이 4차 개헌 때 헌법 조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역사적인 특별재판부 설치는 전부 다 헌법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됐다. 즉 헌법의 정신, 헌법의 원칙을 깨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특별재판소라고 하는 거가 이제 5.16 군사혁명 특별재판소인데 이건 군사혁명 이후에 이제 물리력을 가지고 군사정권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때. 예. 뭐 무슨 조례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한 건데 이거는 위헌이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 선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헌법에 조문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5.16 쿠데타 이후에 설치된 특별재판소, 군사재판소, 혁명재판소처럼 나는 이 불꽃혁명, 빛의 혁명재판소를 만들겠다 이거밖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헌이죠. 저는 대통령발 권력서열론은 선출 독재를 하겠다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삼권장악하겠다는 예고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극적 미래가 그려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폭군이 되기로 결심했나.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까지 됐을까. 저는 원죄가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원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100여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많은 판사들 전부 다 청구인도 들어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했지만 그러나 전부 다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원죄를 지고 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 고행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똑똑히 봐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